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졸업생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뭐 영상 길이는 길지만 보실 분들은 보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 근황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한참 이 학업 진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으면서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단체 생활이 굉장히 그리웠었는데, 특히나 또 코로나였잖아요. 밖에 나갈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단체 생활이 너무 그리웠었는데, 대학원에 오고 나서 사실 아직 입학 전이지만 그래도 연구실에 미리 좀 나갈 수가 있어서 연구실에 맨날 나가면서 밤 늦게까지 다 같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산업경영공학과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경영공학이지만 원래 이제 하던 공부가 이제 딥러닝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컴퓨터 비전 쪽 이미지 데이터 다루는 방법론들을 실험해보고 사용해서 논문도 좀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하다가 대학원 와서 공부할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좀 새로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최근에는 그래프 쪽 베이스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프 뉴럴넷 쪽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것과 뭔가 결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재미는 있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취업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취업을 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회사에선 또 회사의 일이 있고, 또 회사 일이 내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업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이제 제 이름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석사 생활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박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논문으로서도 어떤 좀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써보는 게 제 목표고, 좀 제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 약간 어, 이런 의미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습니다. 박사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논문 실적이죠. 뭐 논문도 어떤 논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이 다르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서는 저널 쪽보다는 컨퍼런스가 영향력이 더 세지고 있어요. 컨퍼런스 쪽 유명한 탑 티어들, 예를 들면 비전이라면 뭐 CVPR, ICCV, 뭐 유명한 국제 학회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일저자로 내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 교수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CI가 아직까지는 당연히 더 평가로서의 기준이 잘 잡혀 있다고 알고 있어서 SCI 쪽 논문을 많이 내서 실적을 내는 것도 박사로서 진학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적인 면에서 이제 보는 거고, 사실 뭐 저도 아직 뭐 석사 초반이고 뭐 아직 뭐 석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이제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석사는 뭔가 이제 문제를 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량을 가진 사람이고, 박사는 직접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들은 게 있어요. 또 어디서 잘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를 새롭게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서 정의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사로서 진학했을 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석사와는 달리 이제 박사를 진학할 때는 조금 더 연구 주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있는 연구, 관심 있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박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현업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또 경험이 있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정말 현업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취업을 바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학업적인 역량을 좀 더 집중해서 키워보고 싶다 이러면은 석사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취업,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석사,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이쪽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쪽은 사실 석사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석사 기준으로도 채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학사를 뽑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학사의 기준이 석사의 역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석사 정도의 실력이 있는 학사들을 뽑기 때문에 학사도 뽑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부 졸업생으로서 석사의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석사는 졸업 요건에 이제 논문을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학부 졸업 그 조건에도 논문을 쓰는 학교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학부 학위 졸업과 석사 학위 졸업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논문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직접 실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냐의 역량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도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석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들의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냐. 그냥 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가서 경험을 더 쌓아서 나중에 이직을 하던 더 많은 경험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석사를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인연을 쌓는 것보다 더 좋은 출발선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학부가 수원대가 이렇게 좋은 학부로서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도 대학원 진학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제 이제 학점과 실적이 나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간판으로서 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이는지를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석사를 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조금 더 학교의 네임밸류를 올릴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보면은. 그리고 뭔가 자기의 목표치를 더 높이고 싶다면은 그런 면에서도 석사를 추천을 하고요. 다른 또 면에서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영향을 다르게 받기도 하고, 사실 저희 수원대 내에서는 사실 그럴 만한 네트워크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대학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떤 대학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대학원에 가면 좋은 대학원을 가야겠죠.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연구실 가게 되면은 그 2년 동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2년 동안 경력을 쌓는 것보다 좋은 출발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쌓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얻는 길보다 좋은 학교의 연구실에 가서 2년 생활하고 나오는 게 보다 더 쉽다고는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뿌듯한? 체계적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석사를 추천합니다. 취업보다는 석사를 하세요라고 저희 학부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부 생활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대학원 연구실 인턴을 지원을 하세요.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겠지만 아무도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고민할 시간에 지원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원한다 해서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학원 연구실 생활이 대학원 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원 연구실 동안 거기에서 이제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 운이 좋다면은 뭔가 인턴으로서 어떤 프로젝트, 직접적인 프로젝트는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인턴끼리 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해볼 수도 있겠고, 뭔가 좀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은 거기서 작은 개인 연구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연구 경험이 대학원 나중 진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진학하고 싶은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게 그 대학원 연구실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취업이든 어디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뽑고 결정하는 것보다 잘하고 아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떤 낙하산으로서의 어떤 나쁜 경우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그리고 요즘에는 인기가 많은 연구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지를 해요. 인턴을 한 사람 중에서 뽑겠다, 또는 들어오려면 인턴 6개월 해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연구실 인턴 지원을 해보시고, 그리고 연구실 인턴은 따로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세요. 어떤 전공을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연구실에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연락이 드렸다. 좀 가서 인턴으로서 어떤 연구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먼저 메일을 보내보십시오. 학부생이 대학교 2학년, 3학년이 보낸다고 해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와서 하겠다고 이러면서 내칠 교수님이 계신다면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떤 교수님의 연구실이 좋은지. 나중에 석사 생활을 하려면 어떤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그 석사 과정을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래서 대학원 인턴입니다. 연구실 인턴. 두 번째는 대학원 인턴이 아니어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실적은 논문이에요. 논문을 써본다는 그 경험이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물론 국제 저널 같은 데는 내보기가 학부생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국내 학회 같은 데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저널도 좋으니까 한번 논문을 써보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논리력 있는 글을 써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논문으로서 그 결과물이 있다면 더 신뢰성이 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해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세 번째부터 다 비슷한데 뭐 공모전 수상을 해보는 것도 좋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직접 문제를 정의해보고 해결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은 본인 PR을 많이 하세요. 약간 블로그 운영이나 아니면 자기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페이스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 PR을 포장을 최대한 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다른 여러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서 어떤 좀 인맥을 좀 넓혀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해가 되진 않아요. 그것도 있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학원 관련된 수업을 꼭 들으세요. 학점 높이기 위해서 쉬운 과목, 교양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대학원 관련된 전공 관련된 수업
꼭 들으세요. 그 수업 있냐 없냐로 가르는 것도 많으니까. 그리고 백날 만약에 선형대수에 대해서 내가 독학으로 누구보다 잘한다 보다 학부 수업에서 선형대수 A뿔 받는 게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신뢰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가고 싶으시면 관련 전공 수업 무조건 들으세요. 대학원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계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가 필수이고 선택사항은 본인의 어떤 학점 관리 관련된 수강 수업 수강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다익선이겠죠 당연히. 무엇보다 본인 어필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겠죠. 학부 2, 3학년 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잘해봤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뭔가 본인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엄청 좋은 학교와 연구실은 당연히 힘들겠죠. 거기는 잘하는 사람도 인턴으로 많이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좋은 연구실은 찾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타 대학생이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건 연락을 해본다는 그 용기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 계정과 검색을 하기 위한 인터넷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열정.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지만 요즘에는 김박사넷이라고 있어요. 물론 100% 믿을 수 없는 자료지만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유명한 교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각 지표별로 인성, 뭐 인건비, 뭐 연구실 분위기 등등 한 5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거기 학교 연구실 졸업생들이 평가를 하는 거라서 나름 신빙성이 있는 신뢰도 높은 사이트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연구실에 학생들 수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수가 없다면 그만큼 활동이 적거나 아니면 과제가 없어서 연구실 운영이 힘들거나 그런 연구실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학생이 많다면 저기는 교수님 능력이 엄청 좋으시거나 거기 있는 박사들이 정말 능력이 좋거나 둘 중 하나겠죠. 대부분 교수님이 더 능력이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김박사넷을 통해서 교수님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연구실마다 웹페이지가 꼭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학부생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구실마다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들을 리스트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께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논문 어떤 학회나 컨퍼런스나 저널에 냈냐 이것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 막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죠. 약간 원래는 혼자서 이전에 막 했었어요. 튜터링 활동도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막 하면서 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야 막 하면서 엄청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20명 정도 모였었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었어요. 제가 휴학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 공모전을 어떻게 다시 복학하고 알게 된 후배들이랑 나가서 좋게 좋게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같이 해볼 생각 없니?
그래가지고 DNA라는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정보 공유의 장이에요. 약간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커뮤니티로서의 역할. 왜냐면은 학부생 동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불만이 학업적인 교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학교를 다시 돌아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죠. 학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학과 대표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정반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공부를 하고 학술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런 공간이 메이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나온 학교고 내가 나온 학부인데 나중에 졸업했을 때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온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뭔가 그 학부가 그냥 이전의 추억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뜻깊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은 조금 더 학술적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이유가 그게 첫 번째이고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원이 저희가 지금 17명인데 그렇게 모이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집단지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하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 분석이라는 거를 가장 값지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완성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마무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데 그 마무리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거를 완성을 하기도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같은 기간 동안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메인으로 하는 거는 하나를 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참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메인으로 하는 거에 서브로 들어가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결과물로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준비했었지만 안 됐었던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퍼런스이고요. 학술제죠, 학술제. 사실 컨퍼런스라는 이름은 좀 장황한 이름이고 학술제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제를 통해서 이 만든 결과물을 발표한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학술제를 통해서 보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발표를 해보는다는 경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이제 조금씩 이런 학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과 활동의 어떤 주류로서 끼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만 따지면 전공 평점이 4.42였고요. 그리고 학점 평균이 4.18인데 학점을 제가 1학년 때는 그렇게 잘 받진 못했어요. 1학기 때가 3.9였고 2학기 때가 3.6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계속 4.5, 4.42, 4.5, 4.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 사실 팁은 요령을 피우지 않는 거라고 하고 싶어요.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요령이라면 뭐냐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소프트웨어의 활용 R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족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족보를 달달 외웠죠. 사실 그 코딩하는 게 싫어가지고 족보를 달달 외웠는데 족보가 틀렸던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족보도 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도 했고 근데 분명히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수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그 수식을 읽어보면은 족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족보를 믿고 갔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그게 점수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족보는 그냥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본질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전공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뭐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포기하려면 그러면 아싸리 일찍 포기하시고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니까요. 요령 피우지 말고 공부하시면 학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일 1파스타를 한참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파스타를 40번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만드는 거에 한참 빠져가지고 좋아하던 때가 있어서 인스타에 원데이 원 파스타 치시면 제 계정이 나오고요. 물론 엄청 좋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간단 요리로서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고요. 제 파스타 스승님은 유튜버 중에 김밀란이라고 계십니다.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요리사를 하고 계시는 이탈리아 가게 레스토랑의 요리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보고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한참 넷플릭스 막 봤고요. 만화를 참 좋아해서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는 추천을 드리자면 20세기 소년과 몬스터가 있는데 약간 되게 엄청 판타지물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소년 만화가 아닌데 그 작가 둘 다 이제 같은 작가가 그린 만화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인물들의 어떤 묘사나 캐릭터 묘사나 어떤 그 상황 자체 분위기라든지 그 이야기 전개하는 그 줄거리가 엄청 개연성이나 이런 게 탄탄해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요. 꿀잼 꼭 추천입니다, 추천. 학교는 7점 주겠습니다. 7점 주는 이유는 일단 그건 좋아요. 일단 통계학과 때도 그렇고 데이터 과학 때도 그렇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입학할 때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게 요즘 약간 트렌드에 영향이 있는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입장으로서는 좋죠. 그래서 5점에서 2점을 더 줬던 거고 3점이 부족한 이유는 아쉬운 것도 많아요. 일단 거리로서도 멀고 먼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뭐 놀 게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학교 사람들이나 조금 더 네트워크를 넓혀서 같이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쉽고 학과는 사실 지금은 제가 다녔었을 때 기준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학과는 제가 다녔을 때는 한 4점 되는 것 같아요. 좀 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당연히 10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 왜 4점을 줬냐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약간 학교 생활로서의 어떤 주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뭔가 그냥 이 대학교에 뭔가 너무 생산적인 활동이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고 뭔가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활동이 없었던 게 참 아쉽고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류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7점을 준 이유는 지금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좋으신 것 같고 요번에 연구실도 막 인턴도 이게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면서 심지어 인건비까지 막 다 책임져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전에 제가 통계학과에 있을 때 몰랐지만 수학과에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되게 학생들이나 뭐 유튜브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인 모습에 정말 이런 교수님들이 학부생 때 있었다면 더 좋았었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제 학부생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더 이쪽 길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쌓아보고 막 기회도 조금 더 찾아나갈 수 있었던 거지만 더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생기셔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점수가 높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 이 DNA를 하고 있는 활동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서 조금 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조금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졸업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졸업하고 잊혀져 버린다. 그럼 사실 거기는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물론 재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재학생들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내가 졸업할 학교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뒤돌아봤을 때 남아있을 학교라면 조금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후회 없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에 남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벽을 깰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학부 있을 때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현실에 너무 약간 자기 스스로 이게 벽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졸업하면 이 정도가 딱이야,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그래, 이 정도가 딱이지. 아니면은 아유, 저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아니면은 뭐 그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선을 그어버리는 경향들이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선을 쳤기 때문이고, 사실 가능성이 적다는 거는 없다라는 말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시도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수원대에서 제가 대학원 석사를 이제 대학원들 연구실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실 다들 좋은 학교, 좋은 연구실들은 좋은 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원했다가 다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석사 준비하려고 막 석사 넣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애초에 시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시도를 많이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서 그런 선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졸업생으로서 좀 기억에 남고 싶어요. 10년 뒤면은 아마 박사를 만약 했다면 박사과정이 끝나 있겠죠? 박사과정이 끝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길을 선택할 거냐, 이것도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길이긴 한데, 박사과정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런 진로나 어떤 직업으로서의 미래보다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10년 뒤에 왠지 이 DNA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아마 컨퍼런스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어떤 튜토리얼 수준의 어떤 간단한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뭔가 점점 막 퀄리티들이 막 좋아져가지고 막 국내 막 저널에 내본 어떤 발표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뭐 더 실적 좋은 사람들도 막 생기고, 뭔가 수원대 자체로서의 어떤 네임밸류도 막 올라가서 거기 계신 교수님들도 이제 하나둘씩 연구실에 석사생들도 막 더 생기면서 좋은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막 논문 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 과학부로서의 어떤 평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학교 네임밸류와는 별개로 충분히 능력 있는 교수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그건 뭐 학부생들의 역량에 따라 달렸죠. 좋은 교수님들께서 아마 멱살 잡고 데려가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미래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년 후에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상상하기에는. 그리고 저 또한 약간 거기에
뭔가 연사로서 초대돼가지고 좋은 얘기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약간 제가 뭐 더 많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이후에 DNA에 대한 후일담들을 막 거기서 이제 듣는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DNA가 얼마만큼 커졌구나. 아니면은 이 학과에서 학술 활동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여행 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북적북적한 그 술집 거리에서 술을 좀 먹어보고 싶네요. 술을 잘 마시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늘도 안 그래도 집 오면서 친구랑 그 얘기 했거든요. 진짜 그런 데서 술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원래는 진짜 약간 역마살 낀 것 마냥 여행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여행도 못 가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코로나랑 별개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예 카페도 못 가잖아요. 원래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가장 정말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그 주변에서 뭔가 누군가 있다라는 게 물론 나를 본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볼 것만 같은 그 시선이 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뭔가 그래도 거기서 대놓고 유튜브 보고 뭐 핸드폰하고 막 그렇게 있기는 뭔가 괜히 또 눈치가 보이니까 공부하는 촉이라도 막 폼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집중이 돼서 카페 가서 공부도 좀 해보고 싶네요. 그 정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용주 그 윤건릉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청학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냉면집 거기가 맛집이어가지고 코로나 때도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비빔면 냉면이 특히나 거긴 진짜 맛집이에요. 거긴 멀리서도 막 먹으러 오고 점심 때 되면 아주 줄을 서가지고 코로나 아닐 때 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줄 한참 씁니다. 냉면 맛집 되게 유명한 청학동이라는 칡냉면집 거기 강추입니다. 강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석사를 어떻게 생활할 거냐에 대한 계획일 것 같은데 석사 동안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제 어떤 결과물로서의 목표도 목표지만 석사 생활 동안 할 수 있는 시도란 시도는 진짜 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뭔가 아직은 부족해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서브라인 그러니까 서브미션 데드라인 다가왔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서 한 번이라도 더 내보고 싶어요. 약간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게 석사 생활 동안의 목표입니다.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석사를 2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보고 그만큼의 노력도 다 해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결과물로서의 목표는 당연히 좋은 컨퍼런스에 논문도 내고 CSI 쪽 페이퍼도 더 많이 내면서 석사를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2년 뒤에 하고 싶은 게 목표고 그리고 앞으로의 당장의 목표는 2월 말에 있을 DNA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치고 앞으로 DNA를 주도할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계획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번에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해볼 계획이고요. 교수님들한테 연락도 마지막으로 많이 돌려보면서 이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적극 어필을 하면서 연락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인터뷰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컨퍼런스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 어떻게든 어떤 장학금이나 어떤 지원금의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이러한 조금 더 활동적이고 값진 경험을 장려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후배들이나 주변 학생들에게 이런 걸 하면은 너네 장학금도 주고 너네로서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런 걸 적극 권장할게 라고 하면서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금 혜택을 요청드려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성황리에 끝내는 게 당장의 목표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일단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그래도 없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뭐 에타에도 막 몇 번 그런 질문들 올라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뭐 DNA라는 게 뭔가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데이터 분석 관련된 동아리가 있나요? 막 이런 거 질문 몇 번 올라온 거 받고, 뭐 학회장 한테도 막 직접 패매했던 사람들도 막 있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주변에서 막 들어올까 말까,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여기가 뭐 서류 전형으로 뭐 뽑고 면접 보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라서 사실 들어온 거에 대한 엄청난 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온다 해서 누가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수업을 해줄 수 있고 넌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학부생들이 고민하는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겠죠, 당연히.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인터넷에 칠 줄 몰라서 안 치는 게 아니라 뭘 칠 줄 몰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몰라서. 근데 그런 키워드를 던져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인터넷에 찾아서 안 나오는 게 요즘엔 거의 없지만, 그거 찾는 시간보다 여기에 물어봐서 답변 얻는 시간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같이 두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충분히 도움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 뭔가 분위기는 안 흐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이가 좋아져서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이 연애가 돼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놀자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약간 그런 식은 안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보다 학번이 낮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결국엔 먼저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